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쉽고 간단하게 몇 가지 술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하나로. 뭐? 술안주와 밥 반찬의 경계는 무엇인가? 음식을 봤을 때 술이 생각나면 그건 술안주고요. 흰 쌀밥이 생각나면 그것은 밥 반찬입니다. 자, 그러면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소스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황설탕, 다진 마늘은 큰 통으로 준비합니다. 참기름, 앤드, 후추. 요리를 할 때 주로 쓰는 고소금, 쇠고기 다시다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다시다는 MSG가 아닙니다. 다시다는 마법입니다. 재료 소개 끝. 저는 보통 소스를 대용량으로 만들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숙성을 시켜서 소스를 사용합니다. 소스도 숙성이 돼야 맛있습니다. 숙성을 하면 맛이 더 깊어집니다. 냉장고에 넣고 숙성 뿅!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듬뿍, 아끼지 말고 듬뿍 퍼서 20숟가락, 20숟가락을 투하합니다. 정확하게 20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능력자 한째. 다진 마늘은 저 같은 경우엔 강한 마늘향을 좋아해서 1kg 한 통을 다 때려 부었습니다. 평범한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500g만 사용하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이제부터 종이컵으로 계량을 시작합니다. 고춧가루를 2컵 넣어줍니다. 아 맞다, 고춧가루는 볶음용, 탕용, 무침용 붉은 고춧가루를 사용해줍니다. 고운 거 말고 황설탕이 3컵 들어갑니다. 슈가보이, 설탕맨. 아니요, 이것은 대용량입니다. 대용량입니다. 올리고당은 열에 가열하면 단맛이 약해지고 물엿을 사용하면 숙성 보관 시 소스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저는 주로 설탕을 사용합니다. 슈가보이. 꽃소금은 반컵을 넣어줍니다. 2분의 1컵. 2분의 1컵. 네, 너무 짜지 않게 반컵. 후추는 5분의 1컵인데 계량이 귀찮으면 대충 넣어요. 대충 하는겨. 이 다시다는 제가 여태까지 수도 없이 썼던 다시다 중에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깊은 냄새? 고양이 봐. 다시다를 한 컵 반 넣어줍니다. 다시다를 적정량 사용하면 훨씬 쉽고 간단하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다는 감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컵 크게 빙빙 둘러서 부어줍니다. 비비기 쉽게. 끝이냐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핸드 블렌더가 있지만 영상을 위해 직접 손으로 비벼봅니다. 그래, 안 되겠는데? 완성! 맛을 좀 봐야겠죠? 딱 좋아. 단짠 원하는 맛이야. 소스가 완성되면 랩에 싸서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덮어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에 며칠 숙성 후에 요리를 만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합니다. 제육볶음과 김치 제육볶음을 만들어 봅니다. 두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쉽게 좀 갈라고요. 고기를 넉넉하게 볶아줍니다. 한 3인분? 4인분? 되려나? 아무튼 고기가 겉이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대패 삼겹살이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더 넣어야겠다. 대패 삼겹살이기 때문에 겉만 익어도 다 익은 거나 마찬가지. 후에 들어갈 야채 양을 생각해서 소스를 넣어줍니다. 적당량. 삼겹살에 소스의 양념이 잘 배도록 한 번 더 익힌다는 생각으로 잘 돌려서 볶아줍니다. 아우, 때깔이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볶음 요리에 양파와 대파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고기에 묻어있던 소스가 바운스 야채에도 간이 배 수 있도록 잘 돌려줍니다.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아, 존나 맛있어. 일단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치 제육볶음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쪽에만 깻잎을 썰어놓고 깻잎향을 살짝 깃들게 한 다음 접시에 담아줍니다. 정말 간단하게 제육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보기 좋게 깨를 뿌려주면 끝! 완성된 제육볶음에 김치를 넣어줍니다. 제육볶음의 양에 맞춰 김치를 넣어줍니다. 국물도 기존 제육볶음의 양념에 김치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한번 볶아주고 나면 김치 하나를 더 넣었을 뿐인데 그 맛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김치 제육에도 보기 좋게 깨를 뿌려줍니다. 맛있네.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맛이 제육볶음 맛이. 술안주도 좋겠네. 엄청 특별할 건 없고. 아, 진짜 존나 맛있다고 해줘. 근데 원래 이게 포장마차 맛이 이게 맛있는 거야. 달고 짜고 딱 이게 맛있게 생겨요. 김치 제육. 김치제육. 와, 이건 김치가 살렸네. 맛있어. 야, 이거 술안주도 딱이네. 진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맛. 맛있어. 새콤한 향이 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더 낫다 이거보다. 응. 나도 이게 더 맛있는 거. 김치가 맛있는 애지. 제육볶음을 하다 고기가 남았으니까 돼지 주물럭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물럭은 일단 고기에 양념이 잘 배게 재워두고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게 만든 초간단 돼지 양념구이랄까? 어쨌든 고기에 남은 대파와 양파를 믹싱볼에 같이 놓아주고 이 소스를 그대로 놓아줍니다. 이게 주물럭이다 보니까 주물럭 소스를 주물럭 잘 비벼줍니다. 소스 간이 잘 배어서 숙성이 되면 더 맛있습니다. 스멜. 육회 스멜. 완성된 주물럭을 집에 있는 락앤락이나 일회용 비닐에 잘 담아 냉장 보관하시면 급하게 요리를 해야 할 때 술안주나 밥 반찬을 바로 만들어야 할 때 아무튼 미리 만들어두고 바로 구워 먹으면 되니까 쉽고 간단하고 편리한 안주로서 굿. 오늘 음식을 리뷰해 주실 귀한 손님이 오셔서 바로 주물럭을 대접합니다. 어제 만들었던 주물럭이야. 매울 것 같아? 냄새는 냄새는 좋아? 네 맛있어. 물 먹어야 되지. 고기 먹어. 맛이 어때? 좋아요. 좋아? 뜨거워서 매콤하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제육볶음밥 있죠? 그 맛이 맛있어요. 네, 맵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맵지 않아? 야채는 어때? 야채 때문에 제육볶음 맛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와, 너 대단하다. 이 소스는 괜찮아요. 아, 소스가 괜찮아?
와. 김치찌개와 부대찌개를 만들어 봅니다. 요리를 만들기에 앞서 저는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때 김치를 잘게 조사줍니다. 조사줍니다. 물론 개인 기호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김치가 들어간 찌개를 먹을 때 다른 건더기와 김치를 같이 먹으려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뭐 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김치를 요리를 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쓰지 마시고 그냥 요리를 해주세요. 김치찌개를 만들기에 앞서 집 앞 슈퍼에서 파는 요런 녀석을 하나 물에 넣고 육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맹물로 그냥 만드셔도 돼요. 오늘 뭐 영상 찍는다고 그냥 하나 사봤어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파기름을 냅니다. 파기름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고 고기나 생선 요리를 할 때 잡내와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자, 파기름이 조금 올라왔다 싶으면 조사진 김치를 넣고 볶음 김치를 만들어줍니다. 소스를 넣고 만들어야 볶음 김치가 되겠지요? 소스를 넣고 김치를 볶아줍니다. 양파를 넣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살짝 이게 뭐야? 암튼 김치와 양파를 다시 살짝 볶아줍니다. 육수 티백을 건져내고 우러난 육수를 볶음 김치에 부어줍니다. 와우, 소리가 좋아. 맛있겠어. 끓고 있는 국물에 찌개용 돼지고기를 넣어줍니다. 고기를 듬뿍 많이 넣어줘야 맛있습니다. 나중에 다 때려박아 넣어줬어요. 아 뭐해 니겨? 간을 좀 봐야지. 아, 국물 너무 많이 본다. 좀 덜 맵? 그래서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어줬어요. 만약에 간이 싱거우시면 소금이나 마법의 다시다를 조금 첨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찌개에 고기가 잘 익었으면 끝. 아까 육수를 끓였던 냄비에 찌개를 옮겨줍니다. 뭐 그냥 보기 좋으니까요. 드셔보세요. 솔직히 말해도 돼? 솔직히 말해봐. 그냥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인디야? 다시? 아니야. 맛있어. 매운탕 같아. 맵고, 매운탕. 맵고 짜고 시원해. 먹다 보니 맛있네. 중독돼. 이게- 계속 생각나. 땡기는 맛. 술안주 합격. 와. 자, 조사진 김치와 소스로 간단하게 부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뭐 그냥 집에 있는 고기나 야채를 때려 박습니다. 문제는 이것. 소세지가 부대찌개의 맛을 좌우합니다. 스팸이 필수입니다. 평소엔 대충 넣지만 오늘은 이쁘게 올려놓습니다. 자, 비법 소스 맹물을 부어줍니다. 아까 김치찌개처럼 육수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 심심해. 뭐 할 게 없어서 국물에 소스를 풀어놓습니다.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 스팸이 조금 더 들어가줘야 맛있을 것 같지 않나? 부대찌개니까 라면 사리도 하나 넣어주고요. 집에 부추가 많아서 그냥 넣어줍니다. 자, 부대찌개 완성! 아까 먹었던 거랑 같은데 맛이 달라. 라면 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 덜 익었어. 맛있어. 소스가 좋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합격. 라면 뭔가 좀 맛있다. 라면 맛있어? 간이 잘 뱄어? 맛있어? 김치맛도 잘 나고. 아 진짜? 맛이랑 찍어서. 조사놓은 김치가 좀 남아서 김치볶음밥을 만들겠습니다. 볶음밥용이라 파를 얇게 썰었습니다. 파기름이 올라오면 조금 남아있는 김치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볶아주다가 김치 양이 얼마 안 되니 소스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죠? 아 몰라. 일단 불을 완전히 끄고 밥을 비벼줍니다. 고기나 햄 같은 거를 좀 얇게 썰어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다음 요리 생각하다 까먹었어요. 붕어 없는 붕어밥, 빈대 없는 빈대떡. 맛이 좀 없을 텐데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줍니다. 비빔밥의 후라이는 반숙입니다. 뭐 후라이는 맛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면 고기나 소세지를 꼭 썰어서 넣어주세요. 뭐 아쉽지만 완성. 먹어봐. 어때? 엄청 매콤한데. 좀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아 너무 맵. 괜찮아요.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숟가락을 놨어 근데. 고마워. 쪽파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쪽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잘게 고등어를 이용해서 추억의 고갈비를 만들어 봅니다. 먼저 호일을 한 마리당 2장씩 넉넉하게 잘라줍니다. 이거 대충 크기가 맞는 건가? 고등어를 깨끗이 닦아서 물기를 닦아주고 소스를 아무튼 소스를 고등어에 골고루 얇게 펴 발라줍니다. 한 곳에 소스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발라줍니다. 뒷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면으로 되돌려서 미리 준비해 놓은 쪽파를 미리 조사놓은 대파를 고등어 위에 이쁘게 뿌려줍니다. 그럼 일단 끝. 고등어가 오븐에서 조리될 때 기름이 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을 잘 접어줍니다. 이젠 고등어가 오븐에서 조리되는 걸 기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0도의 온도에서 20분 동안 조리합니다. 어휴, 드디어 완성. 뭐 아무튼 조리가 다 된 고갈비를 확인해 봅니다. 와, 비주얼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잡숴보세요. 진짜 맛있다 이거는. 맛이 괜찮으세요? 야, 소주 안주인데. 야, 맛있다 이거. 음. 비린 맛이 전혀 없어.
더 줄었대. 번외편. 저는 가끔 술안주로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을 그냥 넣어서 끓여 먹냐고요? 에이, 그러면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먹어요. 먼저 라면을 잘게 부셔줍니다. 그리고 라면 안에 있는 스프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라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준비되어 있는 소스를 넣고 물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라면찌개. 부셔진 라면 건더기를 찌개처럼 떠먹는 겁니다. 야채는 그냥 집에 있는 것들을 대충 때려 넣습니다. 라면 국물이 소스와 야채로 인해서 깊은 국물 맛이 납니다. 간단한 라면찌개 완성. 드셔보시게. 이거 약간 그 고추장찌개 맛인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야. 땡큐. 닭갈비를 만들기 전에 당면을 냉수에 불려놓습니다. 당면은 1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저는 보통 닭 요리에 뼈가 발라져 있는 다리살을 사용합니다. 뻑뻑한 살을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뼈가 발라져 있는 살들은 양념이 잘 배이고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이제 닭갈비 스타트. 닭갈비에는 야채를 많이 넣을 생각이기 때문에 기름을 좀 많이 크게 둘러줍니다. 잘라놓은 닭다리살을 뿅! 네, 닭갈비도 앞서 요리했던 제육볶음과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닭을 익혀주고 소스를 넣어서 양념이 잘 배이게 닭을 졸여주고 야채를 같이 볶아주는 순서입니다.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양파를 넣어줍니다. 듬뿍 넣어줍니다. 대파를 넣어줍니다. 이것도 많이 넣어줍니다. 닭갈비니까 고구마를 넣어주고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쉐킷, 쉐킷. 토핑으로 당면을 익혀야 하는데 물기가 별로 없습니다. 물을 반 공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면을 쉐킷, 쉐킷. 로맨틱 닭갈비 성공적. 닭갈비. 이제 슬슬 지 준혁이 어때? 맛있어? 이건 좀 맵다. 내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최고 맛있다. 있잖아요.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파하고 곁들여 먹었다 더 맛있네. 여기 진짜 이건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난 여기는 지금 이게 제일 맛. 국물 닭볶음탕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닭은 닭갈비보다 좀 더 두툼하게 썰어줍니다. 여기에 대파, 양파, 양배추, 소스를 넣고 멋있게 비벼줘야 하는데 NG 다시 위생 장갑을 끼고 쉐킷 비벼줍니다. 돼지 주물럭을 만들 때처럼 양념이 고루 잘 배게 비벼줍니다. 빛깔이 곱습니다. 맛있겠다. 돼지 주물럭처럼 잘 비빈 국물 닭도리탕 재료를 냄비에 넣어줍니다. 국물 닭도리탕인데 물이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조리 포인트는 약한 불에서 꼭 뚜껑을 덮고 조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할 일은 밑바닥에 고기나 야채가 들러붙지 않도록 잠깐 뚜껑을 열어서 그냥 재료를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30분 정도 조리하면 이렇게 국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유도 없어요. 불을 약하게 해서 야채를 가열하면 야채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소스의 나트륨 성분도 야채 수분을 잘 빠지게 해줍니다. 국물 닭볶음탕 끝. 아 힘들다 이제.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끝내자. 그래. 맛은 있는데 배불러서 모르겠어. 맛있다. 맛있어. 오케이.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떡을 불려줘야 합니다. 떡을 불린다는 의미보다는 방부제. 떡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떡을 불린다고 조리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진 모르겠어요. 붙어있는 떡을 조금씩 떨어뜨려줍니다. 조리에 앞서 팬에 물을 부어주고 떡을 먹을 만큼 넣어줍니다. 알아서 잘 익을 거예요. 어묵도 기호에 맞춰서 잘 썰어서 넣어줍니다. 물이 살짝 끓기 시작하면 소스를 넣고 잘 개어주세요. 떡과 어묵에 양념이 잘 배도록 살짝 졸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세요. 양파와 대파는 음식의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뭐 집에 더 들어갈 것이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고퀄리티. 하도 TV에서 고기 떡볶이를 소개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먹고 싶어서. 비주얼이 그냥. 고기는 그냥 둬도 잘 익을 겁니다. 그냥 익겠죠? 잘 익었네요. 조리하다 남은 불린 당면을 넣어줍니다. 다 때려박어. 당연히 라면 사리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여기에 집 앞에서 파는 모짜렐라 치즈를 하나 사서 넣어봅니다. 물론 반칙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치즈가 익으면 오늘 요리 땡뿅 끝. 드셔보세요. 마지막. 떡부터 먹을게 떡. 치즈 맛이 강한데? 고기도 넣네. 잘 됐네. 맛있네. 라면. 야 이건 진짜 맛있다. 매콤하고 고기도 하나. 맛있어. 이건 안주용 떡볶이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맛있어. 야 근데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겠다. 반칙이다. 오뎅도 맛있어. 다음엔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